만화 데스노트에선 사신과 거래를 하면 다른 사람의 수명이 보이는 눈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국지 이야기에 바로 이 사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면 믿으시겠나요? 당대 유명한 관상가였던 주건평은 실제로 사람의 머리 위에 수명이 보였던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조비의 연회에 초대된 주건평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수명을 술술 털어놓았는데 은거가 62세, 조표가 57세 그의 말대로 정확히 사망했으며 하후이나 조비는 첫 번째 위기라고 말한 나이에 모두 사망하는 정신 나간 적중률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하후이는 49살만 넘기면 7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49살이 끝나는 마지막 날 잔치를 열었다가 밤사이 사망하는 충공깽한 유라를 남기기도 했죠. 심지어 주건평의 사신의 눈은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었는지 조비가 타고 있는 말을 보며 오늘 죽을 것이라 예언하자 실제로 갑자기 조비의 무릎을 깨무는 바람에 화난 조비에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주건평은 오늘 랭킹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 인간미가 있어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엉뚱한 나이에 죽는 일도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왕숙 같은 이는 70세까지 살 거란 말을 믿고 다 죽어가는데 유언장도 안 쓰고 버티다 결국 62세에 사망하며 이승을 탈출했다네요. 냉병기가 부딪히고 계략이 난무하는 시대에 무려 마술쇼로 조조를 농락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각선생 좌자였습니다. 좌자는 소설에서 이미 홍길동 뺨치는 도술로 독자들의 뇌리에 남았는데 천하의 조조가 확 타고 날아가는 할배에 당황하는 모습은 어지간히 진귀한 장면이었죠. 정사가 널리 알려진 지금 보면 뻥은 역시 관중이형 뻥이지 하며 감탄이 나올 법하지만 사실 이는 수신기, 박물지, 태평광기 등 모두 다른 책에 따온 일화였습니다. 심지어 사서인 후한기에 의하면 평소 예체능 및 잡기에 관심이 많았던 조조가 방술사들을 불러 모아 배워보려 했을 때 좌자가 젓가락에 낚싯줄을 묶어 앞에 있던 대야에서 큼지막한 농어를 낚았다고 해요. 계속된 도술에 조조는 오히려 불쾌해졌고 좌자를 죽이려 했을 땐 이미 벽 속으로 홀연 사라진 후였습니다. 진짜 가관은 바로 다음 부분인데 간신히 양떼 속으로 들어간 걸 찾아냈더니 양들이 두 발로 일어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며 조조에게 항의를 했다고. 와, 이거는 지어내기가 더 힘들겠다. 아무튼 이렇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행적을 남겼지만 조식이 쓴 변조론이란 책에 의하면 좌자는 도술이 아닌 방중술의 대가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잠깐, 방중술이라고? 그럼 이 할배가 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겨 지금? 아니 후한서엔 연금술사인데 정사에선 병강쇠라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조조가 좌자에게 뭐든 한 수 배우려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네요. 주선은 다른 사람이 꾼 괴이한 꿈을 듣고 앞날의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이른바 해몽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비가 푸른 기운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꿈을 꾸고 주선에게 해몽을 부탁했는데 주선이 말하길 이는 천하의 고귀한 여자가 죽는 꿈이라 했습니다. 이때 조비는 문소황후 견씨에게 자결명령을 내린 상태라 잠시나마 이를 후회했다고 하네요. 또 동전을 긁으면 긁을수록 글자가 선명해지는 꿈에 대한 이는 폐하의 집안일로 태후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어머니 때문에 동생 조식을 끝내 죽이지 못하는 조비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소름 돋는 대목은 주선의 경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꾼 적도 없는 꿈을 가지고 야부리를 털어도 앞날을 예측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선의 해몽에 괜히 뜨끔해진 조비는 이번엔 떨어진 기와가 원앙새 한 쌍이 되어 날아가는 꿈을 꿨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주선은 궁에서 갑자기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풀이했죠. 그런데 돌연 조비는 나 사실 그런 꿈 꾼 적 없거든? 죽긴 누가 죽냐? 왜? 하며 주선을 놀렸고 주선은 이 어이없는 짓거리에도 태연하게 꿈은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바이니 이미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도 길흉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궁녀 한 명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하네요. 굳이 이런 이야기에서까지 인성질로 꼬박꼬박 분량 챙기는 거 보면 주선도 주선이지만 새삼 조비에게 감탄했다니까요.
당대 최고의 점술가였던 관로는 소설과 달리 조조를 만난 적이 없긴 하지만 함께 등장한 온갖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정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실화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관로는 점을 쳐서 앞날의 기흉을 모두 맞출 수 있었고 동물의 소리를 듣고 살인사건의 범인을 지목할 정도였다고 해요. 특히 수명이 얼마 안 남은 한 청년에게 남두성군과 북두성군이 바둑두는 장소를 알려줘 먹거리를 조공한 뒤 수명을 구걸하게 해 무려 80살을 더 살게 했다는 전설 같은 일화는 압권이었죠. 이렇듯 관로는 선 넘은 신기로 입만 열면 거의 1000기를 누설하는 수준이었는데 정사의 흥미로운 기록 중엔 주선의 해몽과 주건평의 관상까지 모두 통달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하한이 한창 잘 나갈 때 관로를 불러 자신의 직위가 삼공에 이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얼마 전 꿈에선 파리 수십 마리가 콧등위로 몰려 떨어지질 않더라며 해몽을 부탁했죠. 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는 산처럼 무겁지만 당신의 은혜를 입은 자보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콧등 위에 파리가 모이는 것도 악취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원컨대 당신은 자신을 낮추고 공자의 뜻을 살피십시오. 그런 후에야 삼공을 꿈꾸고 파리를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조정의 핵심 인사였던 하한은 별 대수롭게 듣지 않았는지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말했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관로의 숙부는 미친놈 아니냐며 관로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관로의 대답이 또 걸작이었어요. 죽은 사람과 말 몇 마디 한 게 뭐 그리 두렵습니까? 결국 하한은 그로부터 단 10일 뒤 사마위에게 처형되고 맙니다. 삼국지 등장인물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조조일까요? 아님 유비일까요? 지금까지도 동양을 대표하는 명의로 첫손에 꼽히는 화타야말로 삼국지 최고의 네임드가 아닐까요? 어디가 아프고 병이 나면 끼케야 약이나 달여먹던 시대에 화타는 무려 마취약을 통한 외과 수술을 행한 최초의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약제조와 침, 뜸 등 모든 방면에 정통해 환자의 얼굴색이나 맥을 한번 짚는 것만으로 병의 정도와 예후를 파악할 수 있었죠. 우연히 화타를 만난 매평이란 자는 앞으로 5일밖에 못 산다는 화타의 말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가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보내다 정확히 5일 후 사망했다고 하죠. 이뿐 아니라 화타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리려고 고안한 오금희라는 기공체조는 지금까지 전해지며 기공의 원류라 각광받을 만큼 많은 이들의 삶의 질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쯤 되는 인사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지 않으면 또 섭섭하죠. 나관중은 이 레전드급 의사가 동시대 인물이란 걸 10분 활용해 어디 의사만 나왔다 하면 화타라고 갖다 붙여 손책, 주택, 관우 등이 몽땅 화타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곤 했습니다. 그래도 화타가 조조의 두통을 치료해준 것만은 정사 인증 팩트로서 조조는 화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전담의로 쓰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평소 화타의 의술이 신분을 막론하고 각지에 펼쳐진 걸 감안하면 조조의 요구는 화타에게 지나친 감이 있었죠. 다행히 이미 화타는 따로 열정까지 남길 정도로 매우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허벅지에서 뱀을 꺼내거나 화가 나야 낫는 태수를 치료하기 위해 돈만 받고 튀어서 피를 토하게 하거나 벌거벗긴 채 거꾸로 매달아 피를 뽑는 등 별의별 기상천외한 의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주건평의 관상술, 주선의 해몽, 관로의 점괘와 화타의 의술까지 정사의 저자 진수는 이를 모두 일컬어 정교하고도 현묘하며 진실로 비범한 기술이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별 보는 걸 좋아했다는 관로나 꿈을 풀이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던 주선 등과 달리 화타는 유학자에서 의사로 전직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의성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단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연마한 화타는 작금의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본받아야 마땅한 위대한 명사임이 분명합니다.